지난번에 우리 관료제랑 탈관료제에 대해서 다 했었는데 복습 차원에서 적을 거 있으면 적어보도록 하고, 아니면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조직 형태. 관료제는 조직 형태, 여러분 조직 형태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이 팀제, 네트워크형 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 관료제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요? 피라미드요. 했어요? 적었어요? 운영 원리는? 뭐지? 나 선생님 기억에만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네. 그러면 다 했으니까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효율성. 공통점은 결국에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하는 거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6조)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에 해당할 거고, 이제 남은 시간에 뭐 하냐라고 하면 남은 시간에 문제를 좀 더 풀거나 아니면 수행평가 안내를 하고 수행평가 치도록 할게요. 수행평가는 오픈북으로 칠 예정이니까 너무 부담 없이 수행평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지가 나오는 대로 각반에 뿌리고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바로 시험을 다음 주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오늘도 사실 이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지만 비 오는 월요일 막 그렇게 신나진 않죠. 네. 그 괴로운 거 있어요? 네? 괴로운 건 있어? 신나진 않더라도 괴로운 거. 괴로운 거. 괴로움. 널 괴롭히는 게 있냐 이거지. 1차 고사요. 시험? 네. 아직 좀 시험 시간 남았잖아요. 벌써 괴로워요. 아, 21밖에 안 남았네. 오, 이렇게 많이 왔어. 마인드 좋아. 3주면 충분해. 3주면 충분하다. 3주면 아직 모자라다. 뭐는 있겠지만 사회문화 1차 때 여러분들이 잘 치면 2차 때 어렵게 되고, 1차 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치면, 알아서 잘 갈라지면 2차 때 쉬워지겠죠.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 여러분들 삶의 템포 이런 거 진짜 잡소리인데 이거 녹화도 안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 금요일날 야자 감독을 하고 집에 가는데 수성고를 통해서 오랜만에 갔거든요. 근데 수성고에는 아직도 이렇게 애들이 학원에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난 이 정도면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열심히 하네?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역시 대구는 삶의 템포가 좀 다르긴 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보냈거든. 주말에 선생님 또 의성 가가지고 벚꽃 구경을 했는데, 거기를 가니까 진짜 다 노인들밖에 없어가지고 둥둥둥 삶의 템포가 정말 한없이 처지는 기분? 그 한없이 처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자체는 수업 템포가 좀 빠른 템포로 진행되어야 선생님도 신이 나서 막 하는 스타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템포를 올리려고 이렇게 천천히 쳐지다가 막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잡소리를 한다. 뭐 그런 얘기.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아니 잡소리의 연속이긴 한데 요즘 너무 유행이 빠른 것 같지 않아요? 밤티 거리는 것도 이제 안 하지 않아요? 또? 계속해요? 쓰는 것 같아요. 쓰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좀 오래가네. 한 2주면 뭐든지 생겨났다가 다 사라지고 또 다 없어지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대만 파스텔. 너무 뭐 두쪽에서 버터떡에서 이제 또 넘어갔어요? 지났어? 대만 파스텔이라고 알려. 이복식 김밥? 됐다. 그럼 지금 뭔데? 지금 없지 않냐? 진짜 뭔가 이 템포를 따라가기가 너무 빡세. 수업도 쇼츠로 찍어야 될까봐. 좋아요.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 이러면서 막 쇼츠로 찍고 난 다음에 쇼츠로 그렇게 넘어가면서 볼 수 있게. 이 롱템포랑 맞지 않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먹는 게 있네. 맛있겠다. 그 쇼츠를 한 여러 개 이어붙이면 하나의 수업이 되게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배고파요. 항정살 김치 돼지게티. 그거 아, 언제 스테디셀러. 보존은 불변하다. 배고파요. 지금? 아, 그야 그거. 가게떡에 참호떡. 근데 옛날부터 약간 그래? 네. 이거 뭐야? 되게 옛날부터 그랬는데 약간 요즘 다시 바이럴되는. 마카롱 우유 말먹? 너무 옛날 상어떡 몰라. 바게트에 까르보를 넣어. 아, 그러나. 그 두점쿠 유행할 때 여러분들 두점쿠 먹어봤어요? 네. 한번 한 번? 계속 막 이렇게 찾아먹지 않고 한 번 정도만? 그 먹었을 때 느낌이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먹었어요?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언니가 줬어요. 뭐라고? 언니가 줬어요. 선생님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게 하는 이 힘이 존재한다. 여러분들 스근하게 다시 진도를 프링클. 쇼츠에 그런 것도 있던데 진도 나가자 이러니까 뒤에 진하고 도 붙인 애가 진도 나가면서요 이러면서 나가는 봄동 비빔밥도 벌써 옛날이 됐어. 편의점에 나오면 당근물이에요. 호떡도 나왔어 지금. 오 진짜? 그거지. 오지 치즈 피자? 아니, 이거 소시지 맛있어? 내가 토요일에 먹는 거 같지? 먹이 많아가지고. 아, 칠리스. 야 그거 지났어. 야 엄청보다 나은 거 같아. 자 이렇게 유행에 휩쓸리는 우리 개인의 능동적인 자세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논할 때 결국은 누가 우위냐 이런 거를 얘기한단 말이야. 사회 실존론자들은 사회가 우위다. 그래서 개인을 강제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진짜 뭐 두쫑쿠 버터떡 이런 거 유행할 때 이 유행에 휩쓸리기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왜 이 유행에 휩쓸리기 쉽지 않았냐, 사회에 그러한 힘을
작동하는 매개에 우리가 같이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뭐 물론 나는 그런 거 싫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차별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존재 자체는 알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게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고. 사회가 존재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딘가에 보이고 야 이게 만져지고 야 이게 사회란 거구나 라고 하면은 누구든 다 사회 실제론자가 되겠지. 근데 사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문제라고. 근데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여러분들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존재해요 안 해요? 그 존재한다고 믿잖아. 사회 실제론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존재하는 가치가 있듯이 이게 명확하게 존재하듯이 사회 또한 개인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눈에 보여야지만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요것만 사회겠어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렇게 사회가 존재하는 거겠어요? 그 이상. 그래서 사회는 구성원들의 합 이상의 존재로서 개개인의 특성을 초월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화해서 A, B, C, D 다 더하면 사회인가? 이거는 사회인가? 아니면 사회는 그보다 더 큰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개인 A, B, C, D가 모여서 사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사회 속에 들어온 이상 사회는 그거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구성원이 그래서 A, B, C, D 이렇게 해서 만약에 A가 나가고 E가 들어왔어. 그러면 사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독립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다가 선생님 대신에 김민지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크게 바뀌냐 안 바뀌냐? 비슷하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힘이 뭐냐고. 비슷하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사회의 고유한 영역이다. 이해되나요? 되죠? 안 되나요? 자, 그래서 그 합 이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사회가 우월한 존재고 구성원들은 거기에 구속당할 수밖에 없다. 구성원들의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교체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특성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선생님이 질량고로 나가. 다른 선생님이 들어와. 그럼 질량고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 자체에서도 A, B, C, D 그 이상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랑 똑같이 사회의 이익이라는 공이익이라는 것도 개개인들의 이익의 합보다 더 큰 영역으로 가게 돼요. 이익은 초월한 의미를 지닌다. 개개인의 이익을 초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 옆에다가 아까 여기다 적었으면 여기 옆에다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개개인의 이익의 합보다 공익은 크다. 그래서 사회 문화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문화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개인을 봐야 돼, 사회를 봐야 돼? 그래서 사회 문화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개인보다 사회를 봐야 된다. 그렇게 개인을 강제한 사회적 특성. 개인은 뭐에 강제돼서 움직여요? 사회 구조에 의해서 강제되어서 움직이니까 크게 야 개인을 저렇게 움직이게 만든 사회 구조가 무엇이 있느냐? 크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사회 구조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잘못된 의식을 초래한다.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동을 강제한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개인의 의식을 바꾸는 게 먼저야?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야? 사회 문화 현상을 봤을 때 사회 문화 현상 속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개인의 의식을 바꾸는 게 먼저야? 아니면 사회 제도랑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야? 사회 구제도의 개선이 우선된다. 사회 실제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관련 사상은 사회 유기체설이에요. 사회 유기체설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 중에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었는데 기능론에서 얘기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기능론과 사회 유기체설과 사회 실제론이 이런 식으로 맞불리게 된다. 왜 기능론이 사회 문화 현상을 거시적 관점으로 봤겠어요? 왜냐면 얘랑 똑같은 입장인 거야. 사회 문화 현상을 볼 때 개개인을 파악하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사회 구조를 봐야 그래야 사회 문화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왜냐? 일반 개개인은 사회 구조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아까도 말했잖아. 개개인의 특성. 이경호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수업 현상이라든가 바뀌어야 되는데 질량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건 왜 안 바뀌냐 이거야. 사람이 바뀌었는데 왜 안 바뀌냐. 그런 사회적 행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사회 구조라는 거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개개인이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그게 굳어지면서 사회 구조가 형성되는 건데,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무시하는 측면이 강하다. 한 사람 바뀌면은 그대로 나타나겠지만, 여기에서 한 절반 이상이 바뀌면 사회 구조 그대로 형성되겠어요? 아니면은 또 새로운 사회 구조, 사회 문화 현상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교사진 일걸 물갈이 이러면서 우리 진영고에 교사 40명 있는데 일걸 물갈이 하면서 10명 남겨놓고 30명이 새로 다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 전과 비슷하겠어요? 다르겠죠. 그럼 그 다른 이유가 뭐야? 사회 구조는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바뀌어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뀌면 그대로 남아 있지 못하고 이 능동적으로 사람들이 구성해 나가는 힘을 너무 무시한다. 이런 측면이에요. 자, 사회 위기체설 다시 한번 나오는데, 사회계의 위기체설. 개인이 기관 또는 세포로 비유된다.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부속품이다. 누구는 손톱 같은 역할을 하고, 누구는 혀 같은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눈 같은 역할을 하고, 누구는 뇌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일정한 기능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 눈알 하나 떼가지고 밖에 놔두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손톱 하나 잘라서 변기통에다 버리면 독자적으로 걔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호 A가 저기 이렇게 떠내려간 거야? 아니 왜? 나의 구속이잖아. 머리카락 자를 때마다 이용호 A에서 B로 바뀌고 막. 어쨌든 여러분들 알겠죠? 이 입장은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자칫 전체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사회를 떠나서 개인이 삶을 갈 수가 없대. 그러면 사회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존재와 망함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사회는 존재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개인들 너 나가라, 전쟁터로 나가라 이렇게 부추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네, 이거의 극단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카미가제? 네. 뭐야? 비행기 타서. 비행기 자살 특공대 아니야? 그 비행기 자살 특공대에 매몰된 그 희생된 개인들은 다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희생된 거잖아. 바람직해요? 안 바람직해요? 안 바람직하죠. 그래서 확대 해석하지 말고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 유기체설 마무리 전체주의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명목론.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개인이 모였는데 그 모인 것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불과한 것이다. 저 목소리도 여기 녹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딴 길로 세고 싶은 그런 욕심 지금. 하지만 그런 경우 있잖아.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내가 모이는 친구들끼리 이 그룹이 다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친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뭐 여기는 중학교 동창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우리는 공주들이라고 하던가 우리는 또라이들 모임이라고 한다던가 우리는 딸내미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아요? 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에 불과하다고 사회라는 게. 그래서 명칭만 붙였다. 부르기 쉽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뭐야? 상호작용만 존재한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사회를 개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간다. 이 만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사회 문화 현상을 지금 우리 이 사회 문화 현상이 아니에요. 저 바깥에 모자가 서 있어. 3학년 일반 교실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럼 사회 문화 현상이 아니야. 인간의 의지로 자연 현상 아니잖아. 여기 다 인간의 의지로 앉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 다른 사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여러분들 책상에 올라가 봤어요? 언제 올라가 봤어? 쉬는 시간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나 미쳤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죽을 시인의 사회가 여기에서 재현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 바뀌거나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면 여러분들의 의식이 변화하면 우리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회 명목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익은 사적 이익의 총합이다. 아까의 공익 사회 실제론에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이렇게 한 게 결국은 그거보다 사회가 컸었는데 여기는 딱 정확하게 같다고. 그래서 개인별 이익의 총합 공익은 개이익 사익의 총합. 그래서 공익을 최대한으로 키우는 건 뭐야? 사익을 최대한으로 키우는 것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공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거다. 그러면 카미가제 같은 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거 하는 걸수록 공익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맹비판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사회의 특성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이나 심리 등에 의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맥락 다 이해되죠? 그리고 EX 하면은 그런 살인사건,
여러분들 선생님 사는 동네 다리에 그 캐리어 시신 장모 이런 뉴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선생님 사는 동네에 50대 여성이 캐리어에 담겨서 잔인하게 토막 살인난 그런 사건이 발생됐어. 그래서 범인을 잡아보니까 사위가 범인이었어. 그리고 그 사위가 아내를 매우 폭행해가지고 야 네가 맞는데 내가 왜 어디 딴 데 가노 이러면서 엄마랑 딸이랑 같이 살다가 계속 엄마가 막아주니까 방해된다고 얘기했는지 죽여버렸단 말이야. 살인사건 사회문화 현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 사회 구조, 제도 이런 것들로 설명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뭘 설명해야 되겠어? 그 사회의 정신머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개인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 잘못된 의식이 뭐가 있었는지 사회 문제가 발생함으로 구조나 제도가 그렇게 불완전했다고 불완벽했다고 보이지 않아. 개인의 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살인사건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프로파일러 나와서 개인의 심리 이렇게 분석해주는 이유 왜 그런지 알겠죠? 네. 자, 관련 사상으로는 사회유기체설이 아니라 사회계약설,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얘기하면 근대가 태동하면서 사회라는 존재를 어렴풋이 우리가 느끼게 됐는데 그 사회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설명할 때 계약을 통해서 성립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회계약설이에요. 근데 이 바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거는 대등해야지만 할 수 있어. 이렇게 굴종과 언밸런스 상태에서도 할 수 있어요. 계약이라는 건 언밸런스 상태에서 할 수 있어 없어? 구매자와 판매자 대등해야지 할 수 있어? 아니면은 구매자가 우위에 있고 판매자가 열등에 있고 이런 관계야. 여러분들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살 때마다 내가 위에 있으니까 넌 나한테 기어라 이러면서 하나요? 넌 나한테 판매라 이러면서 사러 가는 거 아니죠? 대등한 관계잖아. 아니에요? 그렇게 사회랑 개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나를 보호받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사회란 것을 만들었다 라는 거라고. 그러면 이때의 개인은 사회와 동급의 존재 이런 걸 알 수 있겠어요? 안 돼?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능동적인 힘을 가진 존재 이런 거 돼요? 네. 네. 그 속에 개인주의, 개인의 소중함, 사회보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게 좀 중요해요?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둘 다. 굳이 국가가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나라도 잘 살아야 돼. 나를 희생해야 돼. 그러니까 나라도 잘 살아야 되는. 내가 있고 사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지금의 일반적인 시선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 애국심 그래도 칭찬합니다. 그게 있어야 사회가 존재할 수 있죠. 우리 한국 사회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본체, 우리 개인이 계속 여러분들 개인이 개인으로서 가장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 지금 자유롭지 못해서 다 괴로운 거 아니에요? 이 개인의 권리에 가장 본체가 되는 건 자유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는 게 인간이다.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사회 구조 같은 것들이 나를 압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막 사회 캠페인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러면 쓰레기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용이하다,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문제점은
그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가 왜 평화롭게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캠페인만 해요?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서 야 쓰레기 버리지 마 이러면 되는데 왜 안 그러냐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죠. 총 X. 아니 탄핵 때 생각을 해봐요. 탄핵 때 왜 평화롭게 다 촛불만 들었겠어요. 누군가는 화염 방사기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총 쏘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 죽어버려 이런 이딴 세상을 이런 마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미국에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거 막 발생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그래요? 그렇게 못하도록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금지되어 있으니까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 안 일어나고 탄핵 시위할 때도 폭력적인 일들이 안 일어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개인의 행위에 사회 구조가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 되겠죠? 네, 사회 구조가 뭐냐? 계속 사회 구조라는 게 나타났는데 사회 구조는 사회 구성 간 상호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련된 안정적이고 정형화된 상호작용의 틀. 그래서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면 굉장히 이색적이라고 느껴진다고. 선생님한테 인사 어떻게 해야 돼요? 공손하게. 안녕 뭐 이래도 돼요? 안녕 티처리 안녕 이러면서 정해져 있자고.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해져 있고 그거는 안정적으로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회구조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사회구조를 설명할 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회구조라고 얘기를 하기 어려우니까 사회구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이러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 정형화된 틀로서 정해진 것들, 규칙, 법, 제도 이런 것들이 사회구조의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사회구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 칼춤을 추면서 저기 가서 막 애들을 막 다 깨워. 그러면은 쟤네들은 지금 저기 자고 있는 학생들은 사회구조에 지금 이 안정적인 정형화된 틀이 깨지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했다 생각할 거 아니야. 쟤네들도 다 그런 예측 가능성 속에서 지금 잠을 선택한다던가 이런 거란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자, 형성과정 사회구조가 만들어지는 형성과정. 일단 상호작용이 발생해. 동일한 유형의 상호작용이 반복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어떠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틀이 형성되더라. 그래서 이 틀에서 벗어나면 일탈행동이 되는 거겠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진우 자는 거 일탈행동이 아니야. 너 지금 사회구조의 힘을 무시하고 있는 거야? 존중하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났을 때 저렇게 순응한다는 거, 정말 이게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순응하지 않고 왜 센 지랄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일탈에 그거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지. 자, 특성, 지속성이 있다. 바뀔 때마다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랜 기간 유지된다.
인사하는 방법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수업 듣는 자세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뀌어도 그 틀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네. 네. 강한 영향력. 이 수능하는 거 이거 자체가 그렇다고. 선생님이 깨웠는데 막 이렇게 발작 버튼 눌렸듯이 막 이렇게 안 하는 것도 다 수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집에서 여러분들 엄마가 깨우면 왜 발작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잘? 벌써 여러분들은 다 이제 커가지고 그런 거 안 하나요? 엄마한테 짜증을 낸다던가. 엄마 막 이러면서 모처럼의 휴일인데 막. 안 해요? 네. 그런 친구들 이해 안 돼요? 네. 자, 안정성. 구조화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향후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상호의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수업에 자꾸 끌고 와서 그러는 건데 선생님이 막 가서 이 돌발 행동하면 예측 가능성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고. 그러고 나면은 저 쌤 안 그러더니 왜 그러냐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회구조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회구조라는 게 왜 이딴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냐면 그것까지 다 사회구조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다 포괄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 법, 제도, 규칙으로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약간 너무 한정적으로 설명하는 구석이 많아서. 자, 변동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가치관이 변하고 외부 사회의 접촉 등을 통해 변동할 수 있다. 지금 만약에 여기 카메라 10개 설치되어 있고 카드 가든이 온다고 생각해봐. 변해요, 안 변해요? 아니요. 네. 그게 변한다니까. 그러면 사회구조의 양면성. 사회구조 좋아요, 나빠요? 좋아? 아니요, 나빠. 왜 나빠?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래서 양면성이죠. 자, 좋은 건 안정적인 상호작용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줘, 사람들한테. 학교 올 때마다 불안에 떨고 막 이러지 않잖아. 여기 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맞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때리잖아. 이 체벌에.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때는 마음이 진짜 편하지 못하더라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선생님도 때리고 싶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자유를 구속당해서 강제당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 자, 어쨌든 인간이 좋자고 사회구조를 만들어. 인간이 사회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도 있어. 뇌를 좀 비우고 정형화된 틀로만 행동하면 절반 이상은 가는 아주 좋은 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가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문제라고. 자, 이것도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에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 사회 질서 통합에 밑거름이 됨.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많으면 살인사건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의심되기 시작하면 안정적으로 상호작용을 못하면 사회 질서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3쯤 왔으면 지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기 편해요, 안 편해요? 아니요. 근데 막 거기에 반기를 들고 수업 시간에 잠도 잘 수 있지, 지각 시간도 고쳐라 막 이러면서 막 사사건건 불만이 많은 사람이면 질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다. 사회구조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질서를 위해서 제재를 가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불합리해.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사회구조라는 게 영원 불변해요? 아니면은 변화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구조를 바라보는 사회구조 자체도 사회문화 현상이죠.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기능론에서는 좋은 식으로 해석하겠죠. 여러분들 질서가 가득한 곳에 살고 싶어? 무질서가 가득한 곳에 살고 싶어? 질서. 그러니까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우리가 질서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고 누가 합의했어? 우리가 전부 다 합의했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 다 전부 다 질서 있는 곳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네. 여기 예외 있어요, 없어요? 예외 없어. 근데 반면 갈등론은 그 합의를 하도록 그게 그 합의가 괜찮은 것처럼 속여 먹었다 이거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합의를 한 것인 마냥 속여 먹었다. 왜?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질서가 유지되면 제일 좋은 사람 누구야?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수록 내 물건이 훔치면 안 당하면 좋잖아. 그래서 피지배 집단을 순한 양으로 만드는 것이 이 사회 구조다. 지각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재산은 안정적으로 지켜질 수 있어 없어? 안정적으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배 집단이 자꾸 피지배 집단을 속여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갈등론의 입장. 여러분들은 어느가 더 마음에 드나요? 기능론이요. 기능론이요? 네. 가지고 있는 게 많은가 봐.